학년 학습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전 당연컨대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라고 얘기해 드려요. 제가 이걸 설명을 정의를 하면서 사실 조금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지금 내년에 5학년에 올라가고요, 한 명은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친구의 나이스에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이스에 꼭 가입한다? 이거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우리 친구를 생각을 한다면 나이스에 가입해 주셔서 우리 친구가 어떠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좋다라는 것이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과연 채울 수 있는 부분인지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채울 수 있겠다. 그런데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또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잘 못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위크한 부분들을 좀 빼서 우리 친구가 잘하는 쪽으로 좀 더 뛰어나게 해주면서 효능감을 키워줘야 되겠다라는 활동을 하는 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공부 때문에 점점 급해지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초등학교 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셔야 나중에 여유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제부터 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요, 뭐냐면 학생부하고 학기말 나온 통지표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통지표는요, 학기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서술해 주시는 수행평가의 성취도,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어떤 활동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담임 선생님으로서 우리 친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학기말 통지표에는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거나 적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은 언제 기록이 되냐? 정확한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학생부에 기재가 되는데요, 학기 말에 기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2학기 학기말 내용들은 통지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학년에 우리 친구는 라반입니다, 또 나반입니다, 이런 거 받으셨을 겁니다. 그쵸?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요, 학생부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우리 친구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했는지 간단히 체크해 놓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나이스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나이스라는 것은 우리 친구의 학교 생활부 전체, 출결, 그리고 학교 생활부에 기록되지 않은 일부 부분도 더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보시는데, 최종적으로 2학기가 마감이 되는 건 언제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그 다음 담임 선생님한테 토스하는 순간 모든 게 오픈이 됩니다. 보통은 기간적으로 2월 5일에서 2월 15일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통지표에서 볼 수 없던 다른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때는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통지표를 받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그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부를 확인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무엇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죠. 학교생활 기록부는 초등, 중등, 고등이 일단 같은 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 기재된 항목이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 다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면 위에서부터 1, 2, 3, 4 쭉 써 있죠. 그런데 여기에 X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에 학생부 활동이라고 써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뭐냐면 어, 앞에 003이라고 써 있는 거는 초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수상 경력 기재가 되지 않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기재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학습 발달 사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곳에 기재가 되는데 교과학습 발달 사항 초등학교에는 4번, 중학교는 5번, 고등학교 6번에 기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우리 친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성취 수준을 확인하는 항목들이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입시 변별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입시 변별력은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헷갈리실 텐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확장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우리 친구가 초등학교 때 무엇을 확인해야 되고 중, 고등학교 때까지 무엇이 핵심인가 이 부분인데요. 우리 친구의 성취 수준과 입시 변별력은
건드리지 않겠지만 초등부터 고등까지 12년 동안 우리 부모님들께 이것은 꼭 봐야 되고 앞으로 입시에서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해진다는 것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무엇이냐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하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처럼 컨설팅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저렇게 더 좋지 않아요? 저게 더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지금 현재 더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이고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12년 동안 가장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는 우리 친구의 전공 적합성과 학습 장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는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하죠?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결국에 뭘 봐야 되냐면 입시 변별력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우리 친구가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니까 빨리 학생부 설명을 드릴게요. 자격증은 우리 고등학생에 나오지 중고등, 초등학교는 안 나옵니다. 패스할게요. 진로 희망 사항은요, 자동봉진이라고 써놔 있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 자동봉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진학 활동의 약어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로 희망 사항이 저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최근에 사라진 게 되어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비교과의 핵심입니다. 비교과 핵심. 그런데 이거는 현재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해부터 우리 친구들이 한 2,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부분들이 매우 많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어지만 이게 현재 조금보다 이후에는 이 부분이 약해진다라는 것이 아마 다른 분들과 저의 이견일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 대상을 제가 초등부터 중등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 성적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적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안에 중요한 것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유학기 활동사항은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적이 전혀 없고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1년 동안 5, 6, 7교시 한마디로 점심 식사 이후에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오전의 학습 활동의 장점이 적혀 있는 거라면 자유학기 활동 사항은 중학교 1학년 때 오후의 장점이 적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만큼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놓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가자마자 우리 친구가 이거 할 거예요 하고 정해요. 그런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재밌겠네 라고 정해버리고 나서 전혀 진로와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부모님께서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독서 활동 사항은 학부모님들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등학교 때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엄청 중요한데요. 삭제가 돼요. 2년 후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우리 부모님들 간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세분적 특기사항이라는 서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서술을 우리 부모님께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 때 성적표, 이따만하게 큰 한 장짜리 졸업할 때 받는 그 성적표, 학생부 안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행동 및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한 줄만 써 있었고요. 분명히 방정하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한 줄 써 있었고요. 세부 능력 및 이 부분에서는 그냥 이런 능력 뛰어남, 이런 모습 보임 정도가 적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입시의 핵심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